안녕하세요, 한사호입니다. 오늘 레이어 2를 얘기할 겁니다. 레이어 2. 레이어 2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레이어 1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레이어 1은 섬과 같은 어떤 독립된 공간이다,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그래서 메인넷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이 뭐냐? 바로 레이어 1의 제일 큰 섬이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친구들이 또 계속 있죠. 어쨌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장 큰 레이어 1 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레이어 2는 뭐냐면은, 이 이더리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2.0을 표방하면서, 그래서 여러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게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NFT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이제 ERC20 같은 그런 온갖 형태의 토큰들도 만들고 발행하고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더리움에서 송금을 처리하고 싶은데, 또는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이 트랜잭션을 이제 일으켜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건데, 이 트랜잭션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이 오고 가고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블록체인이 일반인 분들하고 개발자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인 분들은 코인이라고 하면 그냥 돈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거랑 이더와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와 이더리움은 분명 다른 겁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요. 이더는 거기 사용되는 그런 화폐죠. 이건 화폐, 이거는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이란 말은 이 위에서 생기는 온갖 형태의 그 데이터 처리, 데이터의 입출력이 곧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에요. 개발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컨트랙트 상에서 우리가 웹에서 웹이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할 때 이제 콜이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요. 컨트랙트로.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get 요청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 또는 put, 그리고 patch, 그리고 delete, 이런 HTTP 메서드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비단 송금만을 뜻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또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는 데이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D앱이라고 하잖아요. D앱이라고 하는 거에서 컨트랙트 상에 데이터를 변화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변화할 때는 트랜잭션을 호출해야 돼요. 트랜잭션을 호출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요. 트랜잭션을 요청한다는 것, 곧 그거를 호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스피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스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해결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바로 롤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롤업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구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한 개씩 낱개가 이게 맞나? 한 개씩 사는 거는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비싸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0개를 사거나 또는 뭐 1000만 개를 사면은 하나당 가격이 이제 개당 가격이 보통 낮아지죠. 이거는 소매고 이거는 이제 도매가 되니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롤업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를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걸 뜻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이제 많은 데이터 처리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그 레이어 2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고, 여기서 또 조금 나가면 이제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데이터를 얼마나 트랜잭션당 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뭐 DA라고도 부르고요. 어쨌든 요건 뭐 나중에 아이겐레이어라는 친구가 할 때 적어둘까요? 아이겐레이어. 네, 요거일 겁니다, 아마. 네, 요 친구를 다룰 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DA에 대한 거는. 어쨌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한 개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1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데이터를 묶어서 한 20개 변경해도 뭐 105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게 낫겠죠. 그거를 레이어 2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이어 2가 나오게 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레이어 2 기술 또는 레이어 2 재단 또는 뭐 그거에 대한 뭐 기술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해서 뭔가 메리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레이어 2의 목적은 대부분 똑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 레이어 2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은 방법이 이 GK라고 하는 거랑 이제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옵티미즘 롤업 그리고 GK 롤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GK는 그 제로 놀리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롤업을 하는 그런 거고요.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GK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심플한데 이거를 완벽하게 아주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구현한 프로젝트들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이제 있기는 해요. 뭐 GK 싱크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냥 이 기술이 다 어디선가 다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업비트나 빗썸에 레이어 2 재단들 거를 쭉 보시면은 그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를 하나를 써요, 꼭. 또는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뭔가 트랜잭션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들을 주장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로 놀리지는 뭔가 데이터를 훨씬 더 제로 놀리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인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인증할 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뭐 운전면허증. 근데 이거는 정보를 담고 있죠. 어떤 정보? 내 사진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센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나 같은 정보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데이터들인데 그런 데이터들도 없이 내가 증명되고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더 적은 데이터로 트랜잭션이 처리될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얻는 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반면에 이제 낙관적이다라는 거는 더 좀 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적절한 예시가 이 기차표 예시입니다. 기차표 예시가 뭐냐? 한국은 지금 기차표를 찍는 곳 또는 뭐 검사하는 곳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은 이제 그 승무원 분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디바이스로 체크를 하시는 거라고는 들었지만은 해외 같은 데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승무원 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만 이제 표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딱 봐도 뭔가 막 승무원의 눈을 피하고 표 없이 의심스럽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은 이제 표가 있겠죠. 대부분은 표가 있겠지만 표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는 사기 유저인 거죠.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트랜잭션을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을 검증할 때 이 낙관론적으로 야 대부분은 나쁜 짓 못해.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트랜잭션이야 라고 기정사실화해서 대부분을 특별한 검증 없이 일단은 넣었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옵티미즘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레이어 2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개발적으로는 각각의 분야가 나눠져서 공부를 하실 만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뎁스가 깊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테크니컬하게 구현하는 거는 정말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령 이런 부분들도 GK나 이런 것들도 꽤나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상에서 하면은 성능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곳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레이어 2는 트랜잭션을 최적화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랜잭션은 단순히 이제 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데이터의 변경이라고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니까 레이어 2라는 게 뭐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구현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비트는 없잖아요. 비트는 없는데 비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인스크립션,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죠. 인스크립션 같은 방식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구현해보자.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이 레이어 2 개념을 도입해서 이 비트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들, 우리가 비트 얘기하면은 이 꼭 뉴스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TV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송금 수수료가 비싸다, 느리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레이어 2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레이어 2를 이용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블록체인 레이어 1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하고 싶은 게 이제 레이어 2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이어 2가 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또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탈중앙 거래소, 우리가 이제 DEX라고 부르는 Decentralized Exchange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형태의 이제 DeFi 상품들이 나올 수 있죠. 금융 상품들이. 그래서 뭐 대출, 담보, 보험, 아니면은 그리고 예금, 이자, 뭐 스테이블, 뭐 이런 온갖 형태의 상품들이 또 출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어 2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레이어 2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이 범접 불가능한 정말 대어죠. 이 대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어 2로 구현을 해서 그 시장의 트렌드를 자신이 먹고자 하는 재단들도, 도전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신생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